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얼 나이팅게일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얼 나이팅게일. 어린 시절 가난했던 얼 나이팅게일은 12살 무렵부터 왜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를 고민하며 성공의 비밀을 찾기 위해 17년 동안 수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수많은 책 속에서 알게 된 성공의 비밀은 바로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신가요? 어떤 생각을 해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걸까요? 미국의 대통령과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를 초청해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얼 나이팅게일의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성공의 비밀을 찾기 위한 독서를 계속하며 세계의 위대한 종교들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특히 철학과 심리학에 심취하게 되었다. 시카고의 CBS 방송국에서 일하던 29살의 어느 주말이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내가 오랜 세월 똑같은 진실을 계속 읽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약 성경에서, 부처님 말씀에서, 노자와 에머슨의 글에서 그것을 읽었다. 갑자기 내가 17년 동안 찾고 있었던 것이 한 문장으로 나타났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었다. 마치 밝은 빛이 나를 감싸는 기분이었다. 당연히 그렇지. 너무도 단순한 그 진실이 떠오른 순간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았다. 인간이 지구상에서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유일한 생명체라는 스페인의 위대한 철학자 오르테가의 말도 그런 뜻이었다. 인간은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유일한 생명체이므로 그럴 수밖에 없다. 정말로 우리는 세계를 창조한다. 살아가는 세월 동안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한다. 가장 자주 하는 생각이 우리 자신이 된다. 만약 생각을 전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영어로 딱 6단어. 영어에는 60만 개가 넘는 단어가 있는데 이 특정한 순서로 된 6개의 단어가 내가 12살 때부터 찾아 헤맨 바로 그것이었다. 이 명백한 사실을 알아차리는데 무려 17년이 걸렸다.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되지 어떻게 다른 것이 되겠는가. 우리의 마음은 삶의 조종장치다. 사람은 아주 많은 생각을 하지만 저마다 다르게 생각한다.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비밀이 들어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하는 대로 되는 형을 선고받는다. 인간의 고유한 특징은 뇌에 있다.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 아치볼드 맥클리시의 연극 자유의 비밀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말한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유일한 특징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돼지나 말에게서도 똑같이 찾을 수 있다. 수년 후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외과의사팀에게 손상된 대동맥판을 돼지의 대동맥판으로 교체하는 수술을 받을 때 그 말을 다시 떠올렸다. 내 신체 부위가 동물 친구의 것과 교체 가능하다는 사실이 기뻤다. 하지만 딱 하나, 생각하는 능력만큼은 교체 불가능하다. 그것이 나를, 당신을 특별하게 만든다. 마음은 삶의 나침반이다. 한번 설정되면 다시 설정되기 전까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 왜 진즉 답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신기할 정도였지만 마침내 열쇠를 손에 쥐게 되어 기뻤다.
나는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성공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비밀이라는 사실 자체가 정말 이상했지만 말이다. 성공의 공식을 찾다. 사람은 자신이 큰 즐거움을 느끼는 일을 하면 사회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우리가 받는 보상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 위대한 진실에 대해 생각할수록 학교 교실과 기업 이사회실, 정부 기관은 물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광고 및 실외 광고판에서 이 말을 보고 싶어진다.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수확을 살펴보는 간단한 방법으로 뿌린 씨앗의 범위와 품질을 평가할 수 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든 수확은 우리 세계의 총투입을 나타낸다. 그것은 가족, 정신적인 삶, 친구들, 동료들의 태도, 사는 곳, 소유한 것들, 그리고 물론 금전적인 수익으로 대표된다. 언제나 수확은 우리가 축적한 것과 참여하고 있는 세계로부터 받는 것의 합계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봉사의 범위와 질에 따라 달라진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모든 행동에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존재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의 예외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다. 없으니까. 위대한 법칙은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만약 당신의 할아버지가 세금을 제외하고 3억 달러를 남겼어도 당신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 당신이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둘 다이거나 개인적인 성공과 실패는 오로지 당신이 초래한 원인에 좌우된다.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우정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우정을 받을 것이다. 사랑의 씨앗을 뿌리면 그 대가로 사랑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좋고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당신도 좋고 유익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 하지만 그 법칙을 가동시켜야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다. 그 법칙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가동될 때도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법칙을 따르느라 주도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거나 법칙을 따르기를 그만둘 수도 있다. 나는 오랫동안 장작난로의 비유를 사용했다.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나무를 가져와 성냥을 그어야 한다.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난로가 따뜻해지기를 원한다면 영원히 차가운 난로 앞에 앉아 있어야 한다. 수백만 달러를 가진 사람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 당신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다. 어떤 사람은 생산적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뿌리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들인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워드 휴즈는 극단적인 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지만 그만의 감옥에서 살았고 영양실조와 사회적 박탈감에 시달렸다. 삶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정신병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비록 그의 회사들이 적절한 경영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빠른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국 그는 인간으로서 비참한 실패자였다. 휴지가 거둬들인 수확은 너무도 황폐한 불모지였다. 그것은 그가 뿌린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당신과 나의 수확도 마찬가지이며 언제까지나 그럴 것이다. 내가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 라는 태도는 장작을 가져와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으므로 난로의 열을 차단한다. 사람들은 나는 장작이 필요해 또는 나는 일이 필요해 라고 말한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난로 은유를 떠올릴 수 있다.
아이 같은 욕심이다.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면 뭐가 달라질까? 나는 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은 무엇일까? 장작을 가져오고 성냥불을 붙이는 행동은 이렇게 시작된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박사님, 우리는 왜 세상에 존재하죠? 그는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에 놀란 얼굴로 질문자를 바라보고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물론이다.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 모든 것은 봉사의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봉사는 행복한 결혼과 행복한 가정의 열쇠이고 그 어떤 집단이든 행복의 열쇠가 된다. 성공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과 내가 팔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핵심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세상은 무엇을 지불할까? 승자가 되기 위해 꼭 슈퍼스타일 필요는 없다. 20승 연승 타자나 3할 타율 타자가 아니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훌륭한 수입을 올리는 성공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많이 있다. 프로 선수가 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고 돈도 많이 버는 소수의 인류 집단에 들어간다. 그것 자체가 흔치 않은 성공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하다. 당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당신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말이다. 사회 경제적 피라미드에서 당신은 숫자가 적어지는 꼭대기 근처에 있는가? 아니면 숫자가 커지는 하단에 있는가? 아니면 중간 어디쯤인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계층의 하단에는 재능이나 교육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화물 취급자, 식당 종업원, 택시 운전사, 가게 점원, 경비원 등 만약 이들이 병에 걸리면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다. 대체된 사람이 이전 사람보다 일을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일을 할 수는 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므로 수요가 방대해도 쉽게 채워지며 급여도 낮다. 대체하기 쉬운 사람인가? 그 대답은 적은 급여로 이어진다. 그런 종류의 일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득 수준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인류 레스토랑의 인류 웨이터들은 좋은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일을 하거나 유급 휴가일 때만 돈을 받는다. 그들은 개인 서비스 비즈니스에 종사하기에 만약 개인이 그 자리에 없으면 수입은 중단된다. 치과의사와 의사도 마찬가지다. 치과의사는 사람들의 입에 손을 넣지 않으면 수입이 중단된다. 적어도 그의 전문적인 서비스에 의존하는 수입은 멈춘다. 그가 그를 위해 저절로 일하며 아주 높은 수익을 올려주는 투자를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의사도 마찬가지다. 수입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가 물리적으로 일터에 존재해야만 한다. 많은 분야가 마찬가지다. 하지만 앤드루 조이드 웨버는 일하러 가든 가지 않든 간에 그가 만든 노래가 재생될 때마다 그의 뮤지컬이 무대에 오를 때마다 돈을 번다. 물론 그는 일에 매우 큰 즐거움을 느낀다. 즐거운 음악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그에게는 놀이이기도 하다. 그는 그 일을 좋아한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골프를 치거나
보트를 탈 때조차도 많은 돈을 벌게 해주는 일은 뭐가 있을까? 당신이 좋아하는 일 중에서 꼭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많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직접 봉사의 조건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20연승 투수는 마운드에 나가서 경기를 치러야 한다.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스타임으로 10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번 많은 돈을 투자해 원한다면 남은 인생 내내 낚시를 즐길 수 있다. 그는 10년 동안 선수로 뛰면서 수백만 명에게 봉사했고 성공을 거두었다. 초콜릿칩 쿠키 페이머스 에이머스를 만든 내 친구 윌리 에이머스도 비슷하다. 지금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와이에서 보낸다.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건강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한 오래 일하라. 만약 당신이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돈을 벌게 해줄 것이다. 인류 레스토랑의 인류 웨이터는 그 일을 사랑한다면 그 일이 지금까지 사귄 친구들과 매일 만나고 젊고 활동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면 계속 일해야 한다. 발을 잘 관리하고 일을 즐겨라. 인류가 인류의 일을 하는 것보다 만족스러운 것은 없다.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 하며 많은 돈을 기꺼이 낼 것이다. 신은 자기가 몸담은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 훌륭한 정원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서비스 분야의 탁월한 인재들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고 겉으로도 드러나며 그 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을 올린다. 당신은 개인적인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일하지 않아도 훌륭한 수입을 올려주고 부자로 만들어주는 무언가를 생산할 수도 있다. 선택은 당신의 것이다. 그렇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은 당신이 맡은 책임이기도 하다. 20승 투수 또는 타율 3할의 타자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지지 않아도 앤드루 로이드 웨버처럼 백만장자가 되는 능력이 없어도 된다.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좋은가? 분명 어딘가에서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는 내 특기를 찾았다. 당신의 특기는 무엇인가? 당신은 그 일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다. 보상은 봉사와 정비례한다. 우리는 매일 수천 명의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봉사를 받는다. 그들은 우리가 마시는 커피빈을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우리가 먹는 빵을 굽고 우리가 마시는 우유를 짜고 치즈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기와 온수를 제공한다. 그들은 우리의 집을 따뜻하게 해주고 전구, 카펫, 유리, 나무, 강철, 콘크리트 등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산한다. 그들은 우리가 입는 옷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집안의 가구와 침대보, 우리가 원하고 즐기는 수천 가지의 작은 것들을 만든다. 그들은 우리가 타는 자동차를 제조하고 그 자동차에 동력을 만드는 휘발유를 가공한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준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지 결정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다. 그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결정한다. 얼마 전에 쿠키 매장 300개를 보유하고 곧 영국에도 진출 예정인 29살의 여성 기업가에 대한 기사를 읽었다. 당신이 매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면 1,000개의 마을과 도시에 매장을 늘리는 건 어떤가? 당신이 하는 일, 가장 좋아하는 일을 곱절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느리고 꾸준한 성장이 가장 좋다. 만약 당신이 월급 받는 직장에서 일한다면
지금 하는 일에서 서비스를 2배로 늘리는 방법이 있을까? 당신은 대다수가 알 필요가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펜과 종이를 챙겨라. 펜과 종이를 항상 곁에 놓아두자. 생각을 적고 싶어질 것이다. 보상은 봉사에 정비를 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보다 많은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확실하며 건전한 방법을 찾는다면 보상은 저절로 나올 것이다. 과연 몇 %의 사람들이 봉사와 보상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까? 1%? 그것만 해도 후하게 쳐준 수치다. 하지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성경 구절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95%? 그쯤 될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좋은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인생의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작동한다. 원인과 결과, 모든 작동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 마음이 끌리는 일을 찾지 못하면 목표를 세워라. 만약 특별한 관심이 향하는 일을 찾지 못했다면 당신은 목표형 인간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는 똑같은 능력과 관심과 즐거움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해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에 따른 도전을 사랑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있다. 그들은 위기에 놓인 기업을 인수해 겨우 몇 년 만에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끌어올린다.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렇게 차별화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다. 리 아이아코카는 포드에서 오랫동안 성공을 이어온 덕분에 자동차맨으로 불렸다. 그는 완전히 붕괴 위험에 놓인 크라이슬러를 인수하는 업무를 맡아서 매우 능숙하고 훌륭하게 해냈다. 자칫 지금까지 쌓은 명성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썼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자신감을 말해주었다. 그 뒤로 펼쳐진 이야기는 그저 역사였다. 리 아이아코카는 자동차 대신 장난감, 복사기, 컴퓨터 등 다른 제조업체를 인수할 수도 있었다. 그는 미국의 완벽한 기업 경영인이다. 도전과 그 도전이 가져다주는 성공, 성공에 따르는 모든 것을 즐겼다. 아야코카는 목표형 인간이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왜 목표를 세우는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주어진 그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는가? 하지만 비즈니스에서 주어진 그대로란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기회가 우연히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한다는 뜻이다. 목표는 인간의 잠재의식에 그림을 그려준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누구나 목표가 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고 싶은 일이 바로 목표다. 고급 백화점 명품 매장 쇼윈도에 걸린 옷, 스포츠카, 플로리다의 콘도, 고급 휴양지의 별장, 데이트하고 싶은 그 남자나 그 여자. 당신이 원하는 것, 욕망이 바로 목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망에 충분히 집중하지 않거나 충분히 긍정적인 기대를 품는 경우가 드물다. 보통은 두루뭉술하게 난 많은 것을 원해 라고 말할 것이다. 목표가 없다면 보트가 있지만 갈 데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목표는 원하는 것을 달성할 때까지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추진력과 에너지를 제공한다. 우리는 막 항구를 출발하는 배의 선장처럼 다음 기항지, 어쩌면 그 다음 목적지까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배를 많이 타본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배가 매우 느리게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점심을 먹으면서 시속 100에서 110km로 자동차를 몰거나 시속 1000km로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이 흔한 시대에 배는 부두를 떠나 다른 항구를 향해 시속 40km의 속도로 달려가니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배는 하루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인다.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한 수그러들 줄 모르는 꾸준함이 점점 쌓여서 놀라울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다음 기항지까지 데려다 준다. 어느 날 저 멀리 해안이 보이고 어느새 항구에 도착해 있다. 임무 완료다. 연료를 다시 채우고 예정대로 항구에 머무르면서 다음에 도달할 새로운 기항지를 결정해야 한다. 머리와 마음이 집중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잠자는 동안에도 깊은 무의식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다. 낮에 계속 난관에 부딪힌 문제의 해결책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떠오르는 것도 그래서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식사를 할 때도 샤워할 때도 목표에 대해 생각하고 하루 동안 몇 번이고 떠올린다. 우리는 항로에 놓여 있다. 현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간다. 하루의 마지막에도 목표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든다. 목표는 우리의 조준점이다. 조준점이 있는 사람들은 기어이 그 지점에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놀랍고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목표가 있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경향이 있다. 마치 할 일이 있어서 삶이 연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분명 관심사가 그들의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줄 것이다. 오래되었지만 관리가 잘 된 배들은 여전히 세계의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 그 배들은 수천 개의 기항지를 성공적으로 방문했다. 바다에서 폭풍우도 만났고 때때로 이런저런 고장으로 한동안 항구에 정박해 있느라 일정이 지연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배들의 일생은 차례차례 이루어낸 성공의 연속이었다. 그것이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한번 성공할 때마다 경험이 쌓여서 다음 목표를 세울 준비가 더 잘 갖추어진다. 그들의 목표는 계단처럼 위로 올라간다. 다음 목표는 이전 목표보다 조금 더 까다로우며 그만큼 성취감도 커진다. 몇 년 후 그들은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절대로 불가능했을 목표를 놀라우리만치 쉽게 해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세르반테스는 여정은 여인숙보다 낫다라고 했다. 먼 길을 걸어와 여인숙에서 쉬는 것도 좋고 긴 항해 후 배를 묶어놓고 며칠간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세르반테스의 말이 확실히 옳다. 여정이 여인숙보다 낫다. 여정은 삶과 경험이다. 새로운 관심사와 놀라운 동시성을 만나게 해준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 노력하면 삶에 놀라운 우연이 생기기 시작한다. 빅토르 위고의 책에서처럼 너무도 자연스러운 우연이다. 쩔쩔매고 있을 때 답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누군가 보내준 책에 그토록 찾아 헤맨 답이 들어있을 때도 있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그 여정에 바쁘게 참여할 때 마치 세상의 모든 힘이 우리를 돕는 것처럼 보인다. 눈에 보이는 도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까지 우리 앞에 나타난다. 우리가 가는 여정이 순탄하리라는 말은 아니다. 회원 전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특권층을 위한 클럽 같은 굳게 닫힌 문이 당신을 가로막기도 할 것이다. 마치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존재하는 문처럼 보인다. 수없이 거절당해도 인내와 불굴의 의지로 계속 도전하는 것만이 답이다. 자신에게 중요한 목표에 온 마음을 집중할 때 불굴의 인내가 가능하다. 당신은 책에서 우연의 일치가 나오는 순간 내려놓을지도 모른다. 지켜보는 사람에게도 당사자에게도 놀라운 일이지만 동시성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의 삶에서 활성화된다. 내가 우연이 아니라 동시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것은 맞물림이다.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에 필요한 부품들의 결합이다. 동시성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고 우리를 우회로로 안내한다. 작은 사건 또는 중대한 차질로 보였던 것이 올바른 길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임을 알게 된다. 에머스는 말했다. 자신을 믿어라. 모든 마음이 그 쇠줄에 맞춰 진동한다. 우리는 우연한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목표로 나아가는 여정의 일부임을 깨닫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정이 여인숙보다 나은 또 다른 이유다. 동시성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우리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는 중간 조준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인 착륙 지점이 어디인지는 알고 있다. 이미 정했으니까. 하지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그래서 중간 목표가 중요하다. 사람들은 중간 목표에 충분한 관심을 쏟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프로젝트의 완료에 필수적이다. 피아노 실력으로 친구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만 그만한 실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시간을 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평생 지름길만 찾으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훌륭한 공상가지만 대단히 중요한 중간 목표를 너무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시간 낭비라고 여긴다. 수많은 비만인이 정상 몸무게로 만들어주는 12일간의 마법 같은 기적을 찾고 싶어 한다. 그들은 1년 동안 2주일에 1kg씩 줄여주는 식단법이나 건강해지는 습관을 따르면서 평생 체중을 관리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라는 제안은 거절한다. 식습관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저 몸무게와 외모를 바꾸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계속 비만일 수밖에 없다. 작가가 되고 싶은가? 시간을 들여 영어를 공부하면 어떨까? 좋은 책을 읽으면 어떨까? 작가가 되기 위한 진짜 준비에 몇 년을 투자해 보라는 뜻이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가? 먼저 그 분야의 일부터 배워라. 목표형 인간으로 성공하는 첫 단계는 헌신이다. 목표 달성에 100% 헌신하는 사람은 무엇이 되었든 필요한 중간 단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 그들에게는 물러날 길이 없다. 상황이 조금 힘들어졌다고 살그머니 뒤돌아가지 않는다. 100% 헌신을 쏟아붓기 때문이다. 헌신한다면 목표는 이미 달성한 것과 같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길에서 멋지고 재미있는 경험을 많이 할 것이다. 목표 자체가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져서 즉각 새로운 목표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목표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주변에서는 그들이 반드시 목표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하고 긍정적인 파트너로 나서서 중간에 도움이 되는 사건에 시동을 걸어준다.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는 법. 우리는 대부분 중립적인 태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연히 마주치는 외부의 자극에 태도와 기분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만약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날씨도 좋으면 긍정적인 태도가 된다. 일이 잘못되거나 춥고 비 오는 날씨에는 태도도 영향을 받는다. 태도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태도를 외부 요소나 타인의 손에 맡기고 살아간다. 자기 주도적인 삶이 아니므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암울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리하다. 그들에게는 긍정적인 기대와 행복한 태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없다.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얼마나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는지 생각해보라. 하루의 시작과 함께 기대가 바닥까지 떨어진다. 미국 동부의 대도시들에 가보면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루 내내 그 기대가 현실로 나타난다. 태도는 물론이고 표정과 자세에서도 광고하듯 낮은 기대가 드러난다. 손님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시작하자 승무원이 동료에게 소곤거린다. 진상들이 몰려온다.
하지만 모든 하루는 성공과 모험의 기회로 가득하다. 긍정적인 기대를 품은 사람에게 어떤 우연과 행운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 만약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갑자기 하루가 더없이 달콤하고 소중해진다. 다채로운 색깔과 흥미로운 얼굴과 소리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루의 1분 1초를 경험한다는 것이 너무도 멋진 일처럼 느껴질 것이다. 몇 명의 미국인이 이란에 몇 달 동안 인질로 잡혀 있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그때 그들의 표정과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활주로 바닥에 입맞추던 모습이 기억난다. 자유를 되찾고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이었다. 한동안 빼앗긴 자유를 되찾았으니 얼마나 달콤하겠는가. 하지만 사람들은 매일 주어진 하루를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라는 방어적이고 원한이 가득한 태도로 살아간다. 태도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면 실제로 많은 이들이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낀다. 태도가 변하면 자유를 자신이 원하는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 아무리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직업이라도 우리가 원하는 성공과 위대함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 하지만 눈을 반짝이며 드러내는 기대가 있어야만 보인다. 그런 태도는 대다수의 직업을 가린 평범함의 커튼을 젖히고 그 안에 든 가능성을 드러낸다. 우리는 지구별에서 잠깐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축복받은 이 초록별에 갑자기 나타나서 다른 이들과 삶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다 불가사의한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 이곳에 머무는 시간을 최대한 즐기자. 그러려면 지혜로운 소크라테스의 조언처럼 언제나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내가 삶의 여정을 위해 갖춘 가장 뛰어난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 어떤 핑계로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다.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으니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지구별에서의 휴가가 더 흥미롭고 보람있다. 물론 살아가는 동안 큰 슬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문제와 불행을 짊어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 헛된 일이다. 그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밝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 봉사에 헌신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 여정에서 맡은 의무다. 나머지 시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며 즐길 수 있다. 꾸준함의 힘. 나는 스파키라는 소년의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스파키에게 학교 공부는 거의 감당하기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그는 중학교 때 모든 과목에서 낙제했다. 고등학교 때는 물리학에서 낙제 점수를 받았다. 그가 받은 0점은 학교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낮은 물리학 점수라는 기록까지 세웠다. 라틴어와 대수학, 영어 수업에서도 낙제했고 운동 실력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어쩌다가 학교 골프부에 들어갔지만 그 해의 중요한 경기에서 즉시 패배했다. 패자 부활전에서도 졌다. 스파키는 어린 시절 내내 사교성이 없는 편이었다. 관계를 맺는 데 서툴러서 다른 학생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학교 밖에서 같은 반 친구가 인사를 건네면 화들짝 놀라곤 했다. 이성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도 단번에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시절 스파키는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여학생에게 데이트 신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스파키는 낙오자였다. 그 자신도 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냥 현실을 받아들였다. 만약 일이 잘 풀릴 운명이라면 알아서 잘 풀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삶으로도 만족하기로 일찌감치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그림 그리기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이 자랑스러웠다. 물론 알아주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고등학교 졸업반 때 졸업앨범 편집부에 직접 그린 만화를 냈다가 거절당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스파키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기에 예술가의 길을 가기로 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에 편지를 보냈다. 그림 샘플을 몇 개 보내라는 연락이 왔고 만화의 주제도 제시되었다. 스파키는 제안받은 주제로 만화를 그렸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작품은 물론이고 다른 그림도 완성했다. 마침내 디즈니에서 회신이 왔는데 역시나 거절이었다. 나고자의 실패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 그래서 스파키는 자신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렸다. 남들보다 뒤떨어지고 실패만 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다. 그 만화의 캐릭터는 곧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중학생 때 전 과목에서 낙제하고 그림도 계속 퇴짜 맞은 그 스파키는 바로 신문 연재 만화 피너츠를 그린 찰스 슐츠였다. 그 만화에는 연날리기와 공채기에 번번이 실패하는 소년 찰리 브라운이 나온다. 세상의 그 무엇도 끈기를 대신할 수 없다. 끈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곳이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커다란 성공의 가능성이 들어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성공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찰리 브라운에게서 자신을 보았고 환호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축구공을 낚아채는 루시가 있다. 사실 루시는 마음씨가 착하다. 그저 찰리 브라운의 기가 꺾이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할 뿐이다. 찰스 슐츠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마땅한 자격으로 정당하게 얻어낸 성공이었다. 어쩌면 그가 계속 실패한 이유는 마침내 해야 할 일을 찾았을 때 비로소 그의 재능과 유머가 온전해져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요즘 우리는 즉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후에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다. 자동차와 가구, 옷, 보석도 마찬가지다. 인스턴트 커피와 냉동식품까지 현대인의 삶에 놀라운 효율성을 더해준다. 하지만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 무언가를 매우 잘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천문학적인 연봉과 보너스를 받는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오랫동안 그 스포츠를 해왔고 그 시간이 쌓인 만큼 실력이 대단하다. 투자은행 드렉셀 버넘의 마이크 밀케는 아직 39세밖에 안 되었지만 그가 1년에 버는 돈은 보통 사람들은 물론이고 상위 소득자들까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금액이다. 그는 그만한 돈을 벌 자격이 충분하다. 일주일 내내 하루에 18시간 일하고 10억 달러 규모의 기업 인수를 성공시킨다. 그는 분명히 깊고 특별한 사명을 발견한 사명형 인간이다. 그에게는 이외의 것에 쏟을 시간이 없다. 오직 하나의 음으로 피아노를 연주한다.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야.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다. 나는 골프도 치고 싶고 보트도 타고 싶고 여행도 하고 싶다. 돈을 버느라고 눈 돌릴 틈 없이 바쁘지 않고 돈 쓸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일할 때는 열심히 하고 마무리 지을 때까지 끈기 있게 도전한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내 다이애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 즐겁다. 이 모든 것을 즐기지 못하고 하루에 18시간씩 일만 하는 삶은 원하지 않는다. 하루에 6시간씩 타자기를 두드리거나 연구 자료를 뒤적거리면서 열심히 일하면 필요한 일을 다 할 수 있다. 종종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하지만 다른 관심사에 쏟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중간에 포기하는 대다수와 달리 끈기 있게 나아가는 사람만이
놀라운 성공으로 이어지는 문에 도착할 수 있다.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드물다. 분명 꽤 오래 걸릴 것이다. 성공에 이르는 길은 준비와 시험, 또 새로운 시험의 과정이고 성장과 교육의 과정이다. 따라서 흥미롭고 만족스러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반복적인 도전으로 얻은 영광의 상처와 함께 성공 자격을 얻는다. 그야말로 자격이 충분해진다. 우리가 도전하든 하지 않든 시간은 흐를 것이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버티고 도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앞으로도 계속 시련이 나타날 테니까. 한번 성공한다고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 문제는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긍정은 탁월함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모두 가난한 배경에서 왔다.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최근까지 가난했던 이들도 있다. 어떤 결정이 재앙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은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힌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삶과 삶의 가능성에 예스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행복한 결과를 기대하며 유쾌하게 앞으로 나간다. 위험을 기회와 모험으로 받아들이고 기꺼이 감수한다. 기대와 열정, 헌신으로 기회를 찾고 대개는 승리한다. 가끔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여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인다. 성공을 원한다면 삶의 예수라고 말해야 한다. 생존이 인간의 유일한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이나 소라면 괜찮다. 돼지와 닭도 생존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단순히 생존하는 것만으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고 서서히 아무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 인간은 그 이상이 필요하다. 삶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행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생 받기만 하고 성숙하지 못한 정신세계가 뒤틀린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인간은 생산과 나눔, 창조를 통해 기쁨을 느낀다. 행복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달린 듯하다. 어느 순간이든 행복은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달려있다. 우리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저녁 외식을 하러 나가는 길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보다 아주 조금 더 행복하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크리스마스 오후보다 좀 더 행복하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한 후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더 행복하다. 소원은 신중하게 빌어야 한다. 간절히 원한다면 분명 현실로 이루어질 테니까. 이 말을 명심하라. 실제로 오랫동안 추구해온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찾아온 실망과 우울증은 자살로 이어지기도 한다. 오랫동안 고군분투하던 작가가 수년간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그가 쓴 연극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할 만큼 큰 성공을 거머쥐었다. 일주일에 수천 달러가 들어왔다. 하지만 웬일인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성공 후 갈 곳을 잃었다. 물론 그는 몇 달 동안 성공이 가져다 준 기쁨을 음미했고 다음 작품을 구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갑자기 심한 우울증이 찾아와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결국 죽음을 선택했다. 우리는 연속적인 목표가 필요하다. 코닥의 설립자 조지 이스트먼은 비록 나이는 적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물론 이스트먼의 생각은 틀렸다. 만약 그가 앞으로 사진 산업에 일어날 변화를 상상했더라면 생각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목표는 중심부에서부터 한 조각씩 퍼져나가는 모자이크와도 같다. 하나의 성공에서
다른 성공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모든 성공이 퍼즐 조각처럼 저마다 적절한 자리에 맞춰져서 우리와 타인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지만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다. 물론 에베레스트 정복은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고 세계적인 명성과 기사자귀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 후에도 일을 계속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 그들에게는 저마다 정복할 에베레스트가 있고 정복에 성공한다. 목표 달성은 삶과 삶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1986년 여름, 우리 회사는 시카고 베어스의 월터 페이튼과 함께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했다. 페이튼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식축구 선수라고 평가받는 선수다. 인터뷰에서 그는 당신은 많은 것을 이룬 지금도 목표를 이룰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페이튼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처음 운동을 시작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거기에 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매년 매 경기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진전 상황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내가 3년 후에 있고 싶은 곳은 여기야. 내가 6년 후에 있고 싶은 곳은 여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목표에 접근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상상력을 이용해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알다시피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가게 문을 열 때 우리는 $100나 $1000를 벌고 싶다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1,000,000를 벌고 싶어 하죠. 정말로 백만장자가 되는데 성공했다면 분명히 그만한 돈을 벌기까지의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거기까지 왔을 겁니다. 실제 $1,000,000보다도 그 과정이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1,000,000를 벌고 나면 바로 그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이용해서 더 큰 목표를 향해 자신을 밀어붙여야 하니까요. 자, $1,000,000를 버는데 성공했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큰 목표를 원하게 됩니다. 페이튼이 계속해서 말했다. 사업뿐만 아니라 미식축구, 아니 삶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꿈꾸었던 것을 이룬 후에는 더 높이, 더 멀리 올라가려고 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야 하죠. 단언컨대 어떻게 목표를 이룰 것인지, 어떤 식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과정이 실제로 목표를 달성한 순간보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위대한 월터 페이튼은 또 말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짐 브라운의 최다 러싱야드 기록을 경신한 것, 수많은 터치다운, 슈퍼볼 출전 같은 이정표들에 가까워질 때 제가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과 꽃향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표를 세우고 나면 그렇게까지 좋진 않습니다. 머릿속에서 목표를 그리며 달려가는 순간이 훨씬 더 좋죠. 그러니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절대로 꾸물거리지 마세요. 계속 그 순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곧바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기 시작하세요. 모든 걸 걸고 나아갈 새로운 목표를. 월터 페이튼의 말이 옳다. 당신도 잘 알 것이다. 막상 목표를 이루었을 때 머릿속에서 꿈꾸었던 것만큼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러니 그 상태에서 너무 오래 꾸물거리면 안 된다. 계속 삶에 예스라 말하고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성장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자신이 지금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은가요? 지금 떠오른 바로 그것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생각한 대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